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수에 대한 내용도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강의를 할 것 같고요. 자, 일단 함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프로그램 짜면서 출력할 때 printf라고 썼죠. 그런데 printf 한 다음에 괄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printf 뒤에 괄호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함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int main이라는 것도 보면 main이라는 것 뒤에 괄호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 괄호가 있으니까 얘도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함수는 내가 이 int main 괄호 하고서 요 중괄호를 열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main 함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main 함수를 만들고 있는 거고, 나는 printf라고 하고 괄호 안에 뭔가 써주고 나서 괄호 닫았잖아요. 얘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러면 printf는 함수를 호출한 거고 main은 함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printf는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호출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함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가 stdio.h인 거죠. 그래서 stdio.h를 내가 include 하면 나는 이 안에 만들어 놓은 많은 함수들을 호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라는 거 했었죠. 내가 y는 fx야 라고 쓰고, 자, fx는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쓰면 내가 이 fx가 함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매개변수 x가 들어가는데 요 매개변수 x에 해당하는 것이 요 괄호고 요 x에 해당하는 것이 hello world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로 요 값을 보내서 x 값을 보내서 이 x 값을 여기서 보내서 계산을 해잖아요.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그 함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정의를 하고 호출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printf나 scanf 같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도 있다. 이미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들도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호출해서 쓰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함수를 내가 만들어서 호출해서 써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함수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복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반복되는 부분을 계속 쓰면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메인 함수를 내가 만들고 있는데, 메인 함수 안에 이만큼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코드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만큼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2개나 들어가 있죠. 5줄짜리 똑같은 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만들면 5줄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by item이라는 함수로 만들면 이 메인 함수에서는 이 함수를 이용 호출만 하면 똑같은 이 함수가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2개가 있지만 만약에 이 똑같은 부분이 이 프로그램 중에 10개가 사용된다고 하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10번 호출만 하면 되니까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같이.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게임 프로그램을 짠다고 가정을 하고 아이템을 사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이 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100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템 값이 하나에 10이라고 하면
내가 아이템 하나를 사면 아이템 개수는 하나 증가하고 머니는 10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나는 아이템을 구매했고 아이템 개수는 이제 하나가 증가됐고 잔액은 얼마다 라고 써주는 거죠. 자, 이런 함수를 이러한 코드를 이 코드를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다. 그게 훨씬 더 간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새로 하나 추가를 하죠. 추가 새 프로젝트 025 아이템이라고 쓸까요? 아이템 사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stdio.h 로 바꾸고 메인 함수 안에서 지금 맨 처음에는 함수가 없는 프로그램을 짤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짰었던 것처럼 자, 정수로 아이템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처음엔 0이고요. 그 다음에 머니를 만들고 처음에 머니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 살 거예요. 아이템을 하나 사면 아이템 카운트는 하나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머니는 10만큼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printf 하고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다시 printf 해서 자, 여기다가 두 칸을 띄워 줄게요. 두 칸 띄워 주고 아이템 개수 아이템 개수는 몇 개다 %d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는 아이템 카운트를 출력을 합니다. 카운트. 그 다음에 이제 printf 이번에는 두 칸 띄고 잔액이라고 쓰고요. 얘도 %d로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다가는 머니를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작업들이 있겠죠. 작업들 한 다음에 아이템을 또 샀어요. 또 사니까 얘를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또 두 번째 아이템을 산게 되죠. 또 작업을 하다가 또 아이템을 하나 샀어요. 그럼 세 개를 샀겠죠. 세 개를 사고 세 개 산 것이 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구매하면 아이템은 이제 하나가 되고 잔액은 90. 두 번째 구매하면 두 개가 되고 80. 세 번째 구매하면 세 개가 되고 7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너무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소스 코드가. 똑같은 부분이 세 부분이나 사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만큼을 잘라서 함수로 만듭니다. 함수로 만드는데 함수의 이름을 void by item이라고 하고요. 괄호를 넣고 이 함수를 이제 만드는 거죠. 함수를 작성할 때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넣어 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by ite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void라는 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여기 void라고 써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카운트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함수 안에서 쓰려다 보니까 아이템 카운트가 뭔지 모르는 거죠. 함수 이 아이템 카운트는 이 메인 안에서만 쓰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야지 됩니다. 머니하고 아이템 카운트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 바이 아이템 위에서 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고 해요. 전역 변수에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똑같죠. 이 머니도 마찬가지로 이 전역 변수는 뭐냐면 이게 선언된 아래에서 다 이 모든 함수에서 이 값을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변수가 전역 변수예요. 아까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을 했으면 그거는 이 메인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로컬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함수 호출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by item이라는 함수를 하나 호출을 해서 이 부분 5줄을 없애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 5줄을 없애고 by ite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 이 마찬가지 여기도 by item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된다. 그럼 메인 함수에서는 아이템 하나 사고 2개 사고 3개 샀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메인 함수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리고 by 아이템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아이템 3개를 구매한 것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아이템 함수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를 호출할 때 지금 우리는 이 앞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냥 매개 변수 없이 by item 이렇게 불렀죠. 다 그냥 by item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괄호 안에 어떤 매개 변수가 없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얘는 by item으로 가서 쭉 실행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by item에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어떤 문제냐면 얘는 아이템의 가격이 달라요. 아이템마다. 그래서 바이 아이템 할 때 카운트는 하나가 증가하지만 가격이 다르니까 여기서 호출할 때 이 가격을 같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코스트라는 이 변수가 요 값이 머니에서 빠지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함수에서 여기서는 코스트 30을 보내주고 여기서는 40을 보내주는데 그렇게 보내주는 괄호 안에 있는 값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 즉 함수에 넘겨주는 값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값을 넘겨줄 때는 매개 변수로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짠 프로그램에서 얘가 그냥 by item 해가지고 항상 10이라는 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가격이 있어요. price, 코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int 코스트라고 하고 int 코스트 얘는 10이 아니라 코스트만큼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수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호출을 할 때도 코스트를 얘는 10원짜리 아이템을 하나 샀어. 나는 20원짜리 아이템을 하나 샀어. 그 다음에는 30원짜리 아이템을 하나 샀어. 이렇게 세 개를 각각 다른 값으로 샀다라고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by 아이템이라고 호출을 할 때, 여기서 보면 내가 by 아이템이라고 호출을 하죠. 호출하면 이 호출할 때 by 아이템으로 이렇게 가는데 갈 때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간다. 그게 여기에서 코스트에 할당이 된다. 이게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가지고 이제 코스트는 1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트 머니에 10을 빼주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10원짜리를 샀으니까 90원이 남았고, 두 번째는 하나를 사긴 샀는데, 그래서 아이템 개수가 하나 증가가 됐는데 20원짜리를 샀으니까 이제는 잔액이 20원이 빠져서 70원이 됐고요. 세 번째 거를 샀더니 30원이 빠져서 40원이 남은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하면 함수의 기능을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예제는 뭐냐면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이템을 사는데 30원을 가지고 아이템을 5개를 샀다. 50원을 가지고 나는 7개를 샀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서도 매개 변수를 두 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고, 첫 번째 값이 첫 번째 변수로,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변수로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이 카운트 개수만큼 증가가 되고, 코스트는 이 코스트만큼 감소가 되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보면 얘가 이제 두 개짜리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int 코스트하고 프라이스로 카운트를 했죠. 카운트 두 개의 값을 받는데, 얘는 코스트는 10이고 개수는 하나다. 얘는 20이고 개수가 얘는 4개짜리야. 얘는 30인데 얘는 3개짜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그리고 여기도 수정을 해야겠죠. 카운트가 하나씩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개수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카운트라고 하면 요 카운트 값이 여기에 들어와서 요 카운트만큼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템 개수가 하나고 그 다음에 잔액이 90원이 됐고요. 두 번째는 4개짜리를 4개를 샀는데 20원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아이템 개수는 5개가 됐고 잔액은 70원이 됐다. 그 다음에는 30원을 들여서 3개를 샀으니까 아이템은 8개가 됐고 잔액은 40원이 됐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뭐냐면, 자, 함수는 함수다 아니다라는 건 항상 어떻게 따지냐면 괄호가 있으면 함수다. 어떤 그 아이디에 어떤 그 변수명에 예를 들면 count라는 변수를 이렇게 in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count라는 것을 이렇게 가로가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로가 붙어 있는 것이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그냥 우리 처음에 한 것처럼 by item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호출한 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매개 변수에 만약에 10 이렇게 하면 하나의 매개 변수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 뭐 35 하면 두 개의 매개 변수로 호출할 수도 있다. 그 매개 변수의 개수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변수의 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스코프 영역이죠. 스코프 룰이라는 게 있는데 영역.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 안에 if i가 10보다 작으면 int a는 5라고 선언을 하고 printf a를 출력하고 i를 하나 증가시켜라, 이런 이제 문장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int a는 5라는 것은 여기에서 선언이 되고 초기화가 됐죠.
그런데 얘는 어디에서 초기화된 거냐면 요 괄호 안에 있는 범위에서 요 로컬한 지역에서만 선언이 됐으니까 요 A는 요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int A가 i가 10보다 작을 때 int A는 5고 그 다음에 j가 10보다 작으면 int B는 10이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 B는 요 안에서만 쓰일 수 있고 여기서 A는 이 안에서 쓰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블록 안에 선언된 변수는 블록 밖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함수도 블록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선언한 값은 함수 바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값을 요 int 아이템 카운트와 머니를 아까 메인 함수에서 선언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제 이 바깥에 빼놓은 거죠. 그래서 전역 변수로 만들어주면 전역 변수는 이게 선언된 아래 모든 함수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함수의 스코프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생각을 해 줘야지 됩니다. 자, 함수는 리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는 리턴 값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매개 변수로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eturn이라는 키워드에 계산한 결과를 써줬어요.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를 받아서 두 값을 더한 값을 return한다, 돌려준다 이런 뜻이죠. 돌려주는 게 정수니까 여기에 앞에 int라는 함수의 타입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아, int라는 함수의 타입이 생긴다. 그래서 요 함수를 잠깐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해보면 요 함수 int 플러스 하는 함수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잠깐 만들죠. 26번째 코드로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라는 함수는 여기에 선언을 합니다. 정수를 리턴하는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정수 하나와 두 번째 정수 하나,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얘는 A와 B를 더한 값을 리턴해 준다. 그럼 리턴하는 값이 정수니까 이 함수는 정수형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괄호로 이 중괄호를 이렇게 아래 내려도 됩니다. 이건 자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 자, 그러면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함수 호출할 때 여기다 int sum은 플러스 10, 20 이렇게 써주면 얘는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괄호가 있으니까 함수라는 거 알고 그 안에 두 개의 값이 있으니까 각각 값이 첫 번째 10이라는 값은 A에 전달이 되고 20이라는 값은 B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return A 더하기 B 하니까 계산한 결과 30을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 타입이 정수니까 int형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려준 값은 이 함수 호출한 것을 대체합니다. 30이라는 값이 썸에 들어오는 셈이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30이라는 값이 써지고 여기다 이제 프린트를 하면 sum equal %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sum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실행을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실행을 하면
썸은 30이라고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썸을 정수형 변수, 정수를 리턴해 주니까 걔를 정수로 받아서 걔를 출력을 해줘도 되고, 또는 그냥 밑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printf sum equal %d 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sum 플러스죠. 이름이 플러스 30, 40 이렇게 써줘도 된다. 그럼 이제 30과 40을 플러스 함수로 보내서 계산한 다음에 리턴 값이 돌아오겠죠. 그 돌아온 값이 여기에 대체가 되니까 70이라고 써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로 받아서 처리를 해도 되고 직접 이거를 출력해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리턴 값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짠 프로그램에서 아이템 프로그램에서 보면 여기는 void라고 했죠. void는 무슨 뜻이냐? void 함수는 리턴 값이 없는 함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에서 카운트를 증가시켰고 코스트는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출력을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출력을 했는데 리턴하지 않잖아요. 어떤 결과를 리턴하지 않고 그냥 끝냈잖아요. 얘는 void는 리턴 값이 없는 함수다. 리턴 값, 뭔가를 리턴하는데 그게 int형이면 이 함수의 타입도 int가 되는 거고, 리턴하는데 그 타입이 float면 이 함수의 타입도 float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리턴 값에 의해서 함수의 타입이 결정이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바이 아이템에서 잔액이 부족하면 구매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부족하면 구매하지 않아야지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잔액이 부족한지 아니면 잔액이 부족하지 않아서 제대로 구매가 됐는지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리턴을 해야 돼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결과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예외 사항이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리턴 값을 하나 만들어서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1이면 내가 -1은 잔액이 부족한 경우야 라고 생각을 하고, -1이라면 잔액이 잔액이 그렇게 써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타입이 int형이 된다. 그래서 잔액이 부족하면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값을 리턴해야 되죠. 그냥 0을 리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바꿔보면 여기서 바이 아이템에서 if money가 코스트보다 더 작으면 얘는 이제 얘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끝내요. 리턴 -1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리턴 -1을 하니까 얘는 정수값을 리턴한 함수로 바뀌게 되겠죠. int로 바뀌게 된다. int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1만 리턴하는 게 아니라 성공적일 경우에도 값을 리턴을 해야 되겠죠. 밑에다가는 리턴 0라고 하자.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마이너스를 리턴하고, 돈이 부족하지 않고 제대로 샀으면 그냥 리턴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이 아이템을 한 다음에 결과를 리절트가 받게 하고, 어떤 변수가 받게 하고, 여기서 물어보면 되겠죠. if 리절트가 -1이라면 이거는 못 사는 거니까 여기다가 printf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잔액이 부족하면 이렇게 여기 이제 리절트라고 써줘야 되죠. 리절트는 여기도 리절트는 이렇게 써주면 잔액이 부족한 경우를 확인해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80이라면 잔액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는 리절트를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리절트를 인트형이라고 선언을 했고, 여기서는 이미 여기에 선언을 해놨으니까 그 값을 그냥 사용하면 되죠. 리절트를. 그래서 int 빼고 그냥 리절트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얘는 이제 얘가 아이템 프로그램을 바꿨으니까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하고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아이템 구매했습니다. 아이템 개수 잔액 구매했습니다. 잔액 하고 마지막에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거 잠깐 정리해 보면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만약에 함수의 이름이 f라고 하면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return type, 예를 들면 int 또는 뭐 void 이런 식으로 return type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나오죠. 예를 들면 by item.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이렇게 끝내고, void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 타입의 값을 리턴해 주는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쓰려면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by item이라는 함수를 내가 불러서 써야 돼요. by item 이제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여기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고,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 값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호출할 수 있어야 되고, 함수에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리턴 값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리턴 값은 하나여야만 하고, 없을 때는 void로 선언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